생활의 약점, 가족의 약점, 체면의 약점, 사업의 약점. 문제는 그 약점을 모른 채 때리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아야 정말 잘하는 추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떼인 돈 받아들이는 김 팀장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김 팀장께 너무 많은 분들이 노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 올린 지도 엄청 오래됐고 해서 촬영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아야 정말 잘하는 추심입니다. 요 제목으로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침에 사무실 나오면은 원두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 채널에 제가 실제 매일매일 발생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무자하고의 어떤 접촉 부분도 그렇고, 또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자주 이제 올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추심의 신입니다. 채권 추심 25년, 고려신용정부에서 21년 동안 전국 추심팀장을 했고 2006년에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아야 정말 잘하는 추심입니다. 이 말 그냥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회수율이 완전히 갈립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판결문도 있고 공정도 있고 법적으로 다 끝났는데 왜 돈을 못 받느냐.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맡긴 채권의 평균 회수율이 10%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채권의 성격, 금액,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법적 서류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처음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 없이 바로 법부터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최근에 어떤 자산 흐름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소송부터 들어갑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채무자는 이미 다 준비를 합니다. 통장은 비워두고 명의는 바꿔놓고 재산은 정리해두고 소송은 그냥 버팁니다. 판결문은 나오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채권자는 말합니다. 이제 추심 좀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었던 채권이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려신용정부에서 21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처음 채권 하나를 날리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채권자들. 아,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였구나.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채권자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회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채권이 과연 같은 난이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사실상 날린 채권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건 채무자의 재산이 지금 눈에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잔액이 0원인 채무자, 이 사람은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카드를 쓰고 있으면 돈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매출은 어딘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고 월세를 내고 이미 학원을 보내고 있다면 그 돈의 출처는 분명히 있습니다. 추심은 그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서류를 보는 일이 아니라 생활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채권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을 서기 전에 이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돈을 쓰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이걸 모른 채 소송부터 하면 그건 추심이 아니라 그냥 절차 수모입니다. 정말 잘하는 추심은 이 채권이 지금 회수가 가능한가를 먼저 판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면 괜히 돈과 시간 더 쓰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돈을 쏟아붓습니다. 소송비, 집행비, 보증비, 시간, 결과는 똑같습니다. 못 받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정확히 골라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법, 같은 절차를 써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천 건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생활의 약점, 가족의 약점, 체면의 약점, 사업의 약점. 문제는 그 약점을 모른 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맞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때려야 합니다. 아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는 주심입니다. 주심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법을 많이 안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정보, 흐름,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채권자분들께 묻습니다. 이 채권 지금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기다리실 겁니까? 기다리는 채권은 대부분 못 받습니다. 움직이는 채권만이 돈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아야 정말 잘하는 주심이라는 것. 그 판단부터 이미 주심의 절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어떤 채권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심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자주 올릴 거고요. 이렇게 현실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수만 건의 채권을 다루어 왔고 그 중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횟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100억 이상의 훨씬 이상의 대금 횟수 경험이 있는 전국 주심팀장 출신입니다. 오늘도 2년 전에 채권 계약을 한 건인데 제가 종결한 건인데 우리 채권자분이 연락이 와서 팀장님 2년 전에 종결된 건인데 다시 봐주십시오 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와서 바로 재계약했습니다. 채무자 조사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돈을 받았을 때 후불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33%, 33 법칙입니다. 편하게 녹화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